네, 지금부터는 이제 부양비 도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를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 거를 먼저 채워야겠죠. 자, 먼저 t 플러스 10년의 노년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150%라고 했으니까 대충 2대 3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부양 인구 60%라고 했으니까 역시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의 60%가 3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 관계를 찾아낼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t 플러스 10년의 인구 비율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유소년 인구가 20%, 그리고 노년 인구가 30%, 부양 인구가 5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표를 통해서 주어진 단서가 노년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총 부양비의 증감률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노년 부양비와 유소년 부양비, 총 부양비를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계산해 줍시다. 자, 노년 부양비는 50분의 30이니까 60, 유소년 부양비는 50분의 20이니까 40, 총 부양비는 50분의 50이니까 100이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부터는 증감률을 활용을 해서 역으로 다른 연도에 해당하는 부양비 값을 구해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구 비율을 구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T년부터 계산을 해봅시다. 유소년 부양비의 증감률이 마이너스 50%가 됐다는 것은 절반이 됐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소년 부양비는 80이 되겠고, 다음 총 부양비의 증감률은 0%죠. 즉 총 부양비는 같습니다. 총 부양비가 같기 때문에 가장 먼저 채울 수 있는 값은 부양인구 비율이겠죠. 그래서 부양인구 비율은 50%가 되겠고, 그리고 유소년 부양비가 80이기 때문에 50%에 80% 하면은 40%가 되겠죠. 40%가 되고 나머지 10%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노년 부양비는 50분의 10이 되므로 20이 됩니다. 그러면 기억 값을 구할 수 있겠죠. 20이 60이 됐기 때문에 이 식에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20분의 40 곱하기 100이 돼서 기억 값은 200이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200이 됩니다. 그 다음은 t 플러스 10년과 t 플러스 20년을 연결시켜 줘 봅시다. 이 단서를 통해서 연결시켜 줄 수 있겠죠. 자, 노년 부양비의 증감률이 25%입니다. 25%가 증가했다는 것은 4분의 1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지금 60이기 때문에 4분의 1인 15가 더해졌으므로 75가 되겠고, 그 다음 유소년 부양비가 87.5% 증가했는데 이거는 8분의 7만큼이 증가했다는 것이겠죠. 40의 8분의 7은 35니까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은 75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선 어떻게 푸셔도 되는데, 우선 노년 부양비가 75%라는 거는 부양인구 비율 대 노년인구 비율이 4대 3이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유소년 부양비가 75%라고 하는 것은 부양인구 비율 대 유소년 인구 4대 3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3대 4대 3이라는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30%, 40%, 30% 이렇게 결론을 줄 수 있겠죠. 그럼 총 부양비는 40분의 60이기 때문에 150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디귿을 찾을 수 있겠죠. 50%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디귿은 50이 됩니다. 자, 마지막 t 플러스 30년 구해줍시다. 노년 부양비의 증감률이 140%입니다. 자, 140%만큼 증가했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75 곱하기 5분의 7만큼이 증가했다는 것이겠죠. 105가 되겠고, 105 더하기 75 하면 180이 됩니다. 그래서 이 140% 증가했다는 것을 구할 때 결국 140%가 증가했다는 것은 240%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75 곱하기 2.4를 계산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결국은 75 곱하기 5분의 12가 되기 때문에 15 곱하기 12가 돼서 그 값이 180이 된다는 것은 똑같이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총 부양비의 증감률이 100%이기 때문에 150만큼 또 증가했다는 것이 됐죠. 그래서 300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총 부양비가 300이 나왔기 때문에 총 부양비 값을 먼저 구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총 부양비가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총 부양인구 비율이 25%가 되겠고, 그리고 노년 부양비가 180이기 때문에 25의 180%겠죠. 그래서 25 곱하기 5분의 9를 한 값인 45니까 45%가 되겠고, 나머지가 30%죠. 따라서 30%가 됩니다.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가 25분의 30이 되니까 120이 됩니다. 그래서 75에서 120이 됐죠. 식에 넣어주게 되면 75분의 증가한 비율은 45가 되겠고, 지금 니은 구해주고 있는 겁니다. 니은. 이 값은
분모 문제 15로 나눠주게 되면 5분의 3 곱하기 100이 돼서 60이 됩니다. 니은은 60이 되겠죠. 선지 보겠습니다. 자, 기억 200은 60 더하기 50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죠. 틀린 선지고. 자, 노년 부양비와 달리 유소년 부양비는 t 플러스 30년이 t년보다 크다. 자, 먼저 유소년 부양비부터 봅시다. 유소년 부양비는 t 플러스 30년이 120, t년이 80이니까 t 플러스 30년이 t년보다 크네요.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노년 부양비는 t년이 더 크다는 말이겠죠. 자, 노년 부양비는 20이고 180이니까 노년 부양비와 유소년 부양비 모두 이제 t 플러스 30년이 t년보다 크다기 때문에 2번 선지도 틀린 선지가 되겠고, 3번 t 플러스 10년, t 플러스 20년, t 플러스 30년 모두에서 10년 전에 비해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이 변하지 않은 집단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자, 먼저 t년과 t 플러스 10년을 보게 되면은 50% 같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양인구 비율이 같겠고요. 그 다음 t 플러스 10년과 t 플러스 20년을 보게 되면은 노년인구 비율이 30%로 같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20년과 t 플러스 30년을 보게 되면은 유소년 인구 비율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에 비해서 인구 비율이 변하지 않은 집단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고, 4번 t년에서 t 플러스 30년으로 갈수록 노년 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했는데, 노년 인구 보시게 되면은 자, t 플러스 10년과 t 플러스 20년에는 같기 때문에 노년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가 동일하다는 조건을 따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말은 틀린 선지가 되겠죠. 5번 유소년 인구는 t년에서 가장 많고, 유소년 인구를 비교해 봤을 때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t년이니까 t년에 가장 많고 맞겠고, 자, 부양 인구는 부양 인구를 따졌을 때는 t년과 t 플러스 10년이 가장 많겠죠. 그래서 이 선지는 틀리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었던 것은 우선 계산을 좀 많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겠고, 두 번째는 이 증감률에 대한 느낌인데, 증감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다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마이너스 50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절반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겠고, 200이라고 한다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2배가 됐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분모 값 자체가 차가 현재 값과 10년 전 값의 차가 2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3배가 됐다고 해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87.5%도 8분의 7배가 된 것이 아니라 8분의 7배가 더해졌다는 이 의미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증감률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잘 복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약간 스타일이 특이할 수 있는데 한번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은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내봤습니다. 우선은 눈에 보이는 조건은 t 플러스 10년에서 노령화 지수는 100보다 크다고 했는데 정확한 값을 주지 않고 100보다 크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노령화 지수라는 것 자체가 분모가 유소년 인구, 그리고 분자가 노년 인구죠. 그래서 거기에다 100을 곱한 값이 100보다 크다는 것이면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유소년 인구를 넘겨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유소년 인구보다 노년 인구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문제에서 이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조건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Q&A 그 영상에서도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령화 지수가 100보다 크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유소년 인구 비율의 증감률, 노년 인구의 비율의 증감률, 그리고 노령화 지수의 증감률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석을 해봅시다. 자, 먼저 t 플러스 10년을 계산해보면, 자,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노령화 지수라는 것은 결국에는 위에서 썼듯이 유소년 인구 분의 노년 인구죠. 근데 이제 t년에 비해서 지금 t 플러스 10년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t 플러스 10년 전의 값에 대한 현재 값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10년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몇 배가 됐습니까? 이걸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증감률을 해석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4%가 증가했죠. 4%가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엔 몇 배가 됐다? 1.04배가 되었다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10년 전 값을 A라고 둡시다.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현재 값을 B라고 두면은 A분의 B-A 곱하기 100을 한 것이 지금 플러스 4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100을 나눠주게 되면은 0.04가 되고, B는
a분의 b-a가 0.04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a를 넘겨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넘겨주게 되면 1.04가 되겠죠. 따라서 현재 값이 10년 전 값에 지금 1.04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감률을 숫자로 줬을 때 이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유소년 인구 비율이 1.04배가 되었고, 노년 인구 비율은 그럼 몇 배가 된 거죠? 1.06배가 된 거죠. 그러면은 노령화 지수의 증감률은 1.04분의 1.06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자, 노령화 지수의 증감률이 지금 플러스 2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노령화 지수가 1.02배가 되었다 라고 물어보는 것이겠죠. 그러면 1.04분의 1.06이 지금 1.02인가요? 이걸 물어보는 거겠죠. 자, 계산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일단은 이거를 계산을 해보셔도 실제로 1.02가 안 나오겠지만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한번 넘겨서 생각해 봅시다. 1.06이 1.04 곱하기 1.02인가요? 요거를 계산해보는 게 훨씬 더 편리하긴 하겠지만 딱 봐도 지금 1.04도 소수 두째 자리고 1.02도 소수 두째 자리이기 때문에 곱하면 소수 넷째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6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실제 계산해보면 1.0608이 나옵니다. 따라서 1.06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1.02배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플러스 2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표 문제를 풀면서 항상 어떤 거에 비율을 비교할 때 항상 그 비율을 실제 값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사회탐구 과목 자체가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 2가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1.04분의 1.06이 1.02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사실 쉽게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간에 기억은 플러스 2가 아닙니다. 자, 같은 원리로 2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2번은 기억과 디귿의 값이 동일하다고 했어요. 자, 기억은요, 결국에는 1.04분의 1.06이 되고, 디귿의 값은 0.91분의 0.93이 되겠죠. 이 두 개의 값이 같을까요? 사실 계산 안 해보셔도 아실 수가 있을 텐데, 결국 이것이 같다고 놓고 서로 넘겨봅시다. 0.91 곱하기 0.91을 이렇게 넘겨주고 1.04를 넘겨주면은 1.06 곱하기 0.91이 1.04 곱하기 0.93이냐고 묻는 문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분수만 봤을 때 딱 봐도 다르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은 대충 이렇게 봐서 지금 여기 끝자리가 6이고 여기는 2잖아요. 그래서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고, 또 다른 판단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결국 얘는 1.04분의 1.04 더하기 0.02죠. 그리고 얘는 0.91분의 0.91 더하기 0.0이죠. 그래서 얘는 1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1 더하기 1.04분의 0.02가 되고, 얘는 1 더하기 이게 1이죠. 0.91분의 0.0입니다. 그러니까 1이 있고 그 다음에 더해지는 값이 얘인데 지금 분자가 같은데 분모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은 같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기억과 디귿의 값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쵸, 할 수 있죠. 1을 지금 둘 다 더해져 있고 분자 같고 분모가 얘가 더 작죠. 따라서 이쪽이 더 큽니다. 따라서 기억보다는 디귿이 큰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지금 얘도 아까 1.06과 1.02 곱하기 1.04를 했을 때 이쪽이 1.0608로 이쪽이 더 컸잖아요. 따라서 얘도 실제로는 이 우변의 값이 이 1.04분의 1.06이라는 값이 1.02보다 작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플러스 2보다는 실제로 작다가 이렇게 고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도 기억과 디귿을 비교했을 때는 디귿이 더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풀이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걸 다 외워야 된다기보다는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면 됩니다. 한 번 더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1.04분의 1.06과 1.02 크기를 일단 지금 이 문제에선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1.04를 곱해봤더니 우변이 더 크죠. 따라서 좌변이 더 작습니다. 1.02보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의 값은 1.02보다 작습니다. 즉 플러스 2보다 작게 되고, 기억과 디귿의 크기를 지금 같냐고 물어봤는데 같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고, 만약에 대소 비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1 더하기 얼마, 1 더하기 얼마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분자가 같고 분모가 오른쪽이 더 작기 때문에 오른쪽이 더 큰 값을 가지게 돼서 디귿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그 인분도평 문제인가? 그쪽에서 한번 두 개의 증가율이 같다면은 시작점이 작은 것이 더 크다라고 설명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임금도표 설명한 그 영상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분수를 비교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기억과 디귿의 값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3번. 자, 기억과 니은과 디귿 중 0보다 작은 값은 두 개이다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파악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증감률이 0보다 작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의미. 자, 증감률 공식을 가져와 볼게요. 자, 10년 전 값이 되겠고, 10년 전 값이 되겠고, 현재 빼기 10년 전 값에 곱하기 100을 한 게 0보다 작다는 거겠죠. 100은 어차피 곱해주나마나 똑같고 10년 전도 똑같겠고, 그러면 얘만 남겠죠. 따라서 현재보다 10년 전 값이 더 큰 경우에 증감률은 0보다 작겠죠. 한마디로 뭡니까? 10년 전에 비해 감소했으면 증감률이 0보다 작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양수면은 증감률 양수면은 증가했다는 것이고, 증감률이 음수라면은 감소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10년 전에 비해 감소했는지를 물어보는 거겠고, 자, t 플러스 10년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 노령화 지수에 대해서, 정성적인 분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령화 지수가 결국에는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이기 때문에 둘 다 만약에 증가했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노년 인구가 더 많이 증가했으면은 노령화 지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유소년 인구가 더 많이 증가했다면은 노령화 지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막 줄다리기 얘기도 하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먼저 숫자를 안 쓰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t 플러스 10년은 지금 유소년 인구 비율은 4% 증가했는데 노년 인구 비율이 6% 증가했어. 그럼 줄다리기로 노년 인구가 이겼죠. 따라서 노령화 지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했다는 것은 양수라는 것은 증감률이. 따라서 기억은 양수입니다. 그 다음 t 플러스 20년은 유소년 인구는 5% 증가하고 노년 인구 비율은 5% 감소했어. 이건 볼 것도 없죠. 노령화 지수가 감소했겠죠. 당연히. 분모가 증가하고 분자가 감소했으니까.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은 둘 다 감소했는데 누가 더 많이 감소했어요? 유소년 인구 비율이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줄다리기로 누가 이겼어? 유소년 인구가 이겼어.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게 더 크니까 노령화 지수는 증가했겠죠. 따라서 디귿은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0보다 작은 값은 1개가 돼요. 자, 이렇게 푸시는 게 사실 베스트고요. 정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거를 수식으로 직접 한번 보셔가지고 1.04분의 1.06은 1보다 크죠. 1보다 크다는 건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 배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1.05분의 0.95는 1보다 작죠. 따라서 얘는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고, 즉 이렇게 되면 니은이 0보다 작겠죠. 이런 경우에는 기억이 0보다 크겠고, 그 다음에 0.91분의 0.93은 1보다 크죠. 따라서 디귿이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양수가 두 개라는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겠고요. 자, 다음 4번 한번 봅시다. 자, 4번. 자, 갑자기 총부양비가 나옵니다. 자, 총부양비가 지금 t 플러스 10년이 t 플러스 20년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바로 어떤 얘기와 동치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그쵸? 부양 인구의 비율이 이걸로 환산을 하셔서 생각하셔야 돼요. t 플러스 10년보다 t 플러스 20년이 더 크다, 이렇게 환산을 하셔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부양 인구의 비율이나 이런 노년 인구,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주어진 단서는 t 플러스 10년에는 노령화 지수가 100보다 크다는 거죠. 그 말은 뭐죠? 노년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이만큼이 이제 있다고 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그림을 그리라는 말은 아니고 지금 이해를 위해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노년 인구와 유소년 인구를 이렇게 나타냈다고 봅시다. 근데 노년 인구는 더 크니까 위에 들어가겠죠. 노년 인구 이렇게 들어가겠고, 유소년 인구 더 작으니까 여기 들어가겠죠. 요게 지금 t 플러스 10년이에요. 근데 t 플러스 20년이 됐는데, 자,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증가했어요. 근데 노년 인구의 비율은 감소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5% 증가하고 5% 감소했으니까 총부양비는 똑같은 거 아닌가? 부양 인구 비율은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 그림을 한번 통해서 이해해 봅시다. 자,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5% 증가했다는 것은, 자, 유소년 인구가 이만큼 있으면 한 요만큼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노년 인구 비율은 5% 감소했대. 그러니까 여기서 5% 감소했으니까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이 감소해야겠죠. 이거는 지금 유소년 인구의 5%니까. 그러니까 줄어든 거는 한 이만큼 줄어드는 게 돼요. 좀 과장을 해서 그리면, 그러니까 이만큼이 감소했고 이만큼이 증가했어요. 근데 지금 갑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뺀 나머지가 지금 피부양 인구가 되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지금 t 플러스 20년은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피부양 인구가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자, t 플러스 20년에 피부양 인구가 어떻게 해서 증가됐어요? 감소됐어요? 감소했죠, 지금. 왜냐? 추가된 것보다 빠진 게 더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부양 인구가 감소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부양 인구가 증가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전체 인구가 동일한 상황에서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부양 인구 B는 증가했다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부양 인구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총 부양비는 감소했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자, 한 번만 더 그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t 플러스 10년의 노령화 지수는 100보다 크기 때문에 100보다 크다는 것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그 Q&A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정상석 해석하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노령화 지수가 100보다 크다는 것은 노년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년 인구, 유소년 인구 이렇게 되겠고, 근데 지금 t 플러스 20년에, 그러니까 t 플러스 10년에서 t 플러스 20년으로 넘어갈 때에 있어서 증감률을 보니까 유소년 인구는 5% 증가했어. 노년 인구는 5% 감소했어. 그럼 쌤쌤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노년 인구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감소했고 유소년 인구는 조금 증가한 거예요. 따라서 피부양 인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감소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갑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기 때문에 피부양 인구가 감소했다는 것은 부양 인구가 커진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총부양비가 감소한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보겠습니다. 자, T년과 T 플러스 30년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결국엔 유소년 인구 비율만 물어봤으니까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10년에는 1.04배가 되었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20년에는 1.05배가 되었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에는 0.91배가 됐죠. 지금 이게 1이랑 그러니까 T년과 같냐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나온 T 플러스 30년에 유소년 인구 비율이 되겠고, 그것이 T년과 같냐, 즉 이 값이 1이냐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거 1 같으십니까? 계산해봐야 하는 거 아니죠? 1이 당연히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1.04, 1.05, 0.91 얘네를 그냥 더하면 0이 나와서 같은 거 아니야? 증감률 0%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저격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요게 제가 그 올해 수능 특강인가? 그 부양비도표 문제 말고 어디 임금 문제인가? 그 제가 해설지에 그 출처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좀 따와가지고 부양비도표에서는 요런 식으로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되면은 조금 생소한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내봤고, 제가 여기서 거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형 1.04배, 1.05배, 0.91배에서 막 1이 되는지 이게, 그리고 플러스 5% 마이너스 5% 하면 쌤쌤이 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해서 요 유형에서 출제될 수 있는 함정은 거의 제가 다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요 문제를 한번 잘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꼭 부양비도표 문제뿐만 아니라
그 원래 출처가 아마 인분도표 문제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요거를 본격적으로 물어본 문제는 아직까지는 평가원에서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학습을 하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10번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해설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익숙하죠? 이거는 이제 9평 20번에서 조건만 살짝 바꾸고 거의 그 틀은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9평 20번은 충분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지금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은 결국에는 T년의 그 노년인구, 부양인구, 유소년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준 문제이기 때문에 퍼센트를 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년인구가 부양인구의 180%라고 했으니까 180%는 한마디로 5분의 9죠. 이거는 이제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고 한마디로 그러면 부양인구가 5일 때 노년인구는 9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9가 유소년인구의 150%라고 했으니까 유소년인구는 6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9대 5대 6이 되겠고 지금 합이 20이죠. 20. 그렇기 때문에 노년인구가 45% 그리고 부양인구 비율이 25%죠. 그 다음에 유소년인구 비율이 30%.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단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T년에서의 이제 각 인구의 비율을 찾아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번은 9평이랑 조건이 똑같아요. A시기는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으로 B시기는 T 플러스 30년 대비 T 플러스 50년으로 인구 변화 양상을 예측하여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고 A시기와 B시기 동안 전체 인구의 변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9평과 마찬가지로 3개 조건을 줬죠. 전체 인구 중 노년 비율은 감소했고 유소년 부양비는 증가, 노년 부양비는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정성적 분석에서 말씀드렸듯이 7개 중에서 3개 또는 2개의 단서를 줬을 때 나머지를 찾아낼 수 있냐 그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걸 한번 먼저 채워보고 문제를 봅시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선지를 먼저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저도 이번에 한번 선지를 먼저 읽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 다 풀고 나서 한번 다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억이 감소냐고 물어봤어요. 노년인구 비율이 변화가 없는데 유소년 부양비가 증가했으면은 이거는 당연히 지금 요게 되겠죠? 자, 유소년 부양비가 증가했으면 당연히 유소년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부양인구 비율은 감소했겠죠? 그러면은 지금 노년 부양비를 물었으니까 노년 부양비는 부양인구와 노년인구 비율이 되겠고 분모가 감소했기 때문에 분자는 변화 없죠? 분모가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 값은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증가가 돼서 틀린 선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의 피부양 인구 비율은 75%보다 작다고 했는데 항상 피부양 인구의 비율을 물었으면은 이거는 부양 인구의 비율로 바꿔주세요. 즉 부양 인구의 비율이 25% 이상이냐 묻는 거죠. 그럼 이제 부양 인구 비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노년 부양비를 통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노년 비율은 감소했는데 노년 부양비가 증가했어. 이거 약간 이상한 상황이죠. 노년 인구 비율이 감소했으면은 원래라면은 노년 부양비도 감소해야 되는데 노년 부양비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양 인구의 비율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감소라고 되겠고 그럼 우리가 부양 인구 비율에 대한 단서를 다 찾았어요. 계속 감소하고 있죠. 따라서 T 플러스 50년에는 25%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양인구 비율이 25% 이상이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굳이 따지자면 T 플러스 50년의 피부양의 인구의 비율은 75%보다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T 플러스 50년의 노년 부양비가 노령화 지수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노년 부양비와 이 노령화 지수의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지금 T년에 뭐 구하는 김에 다 구해봅시다. 유소년 부양비는 25분의 30이니까 120 노년 부양비는 25분의 45니까 5분의 9죠. 180이 되겠고 총 부양비는 25분의 75니까 300 노령화 지수는 300분의 45니까 150 이렇게 됩니다. 자, 증감도 따져줘야 되겠죠.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노년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거든요. 그래서 구해봅시다. 자, 노년 부양비는 지금 계속 증가하니까 T 플러스 50년에는 180보다 크겠죠.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 봅시다. 노령화 지수를 지금 구하려고 보니까 유소년 인구 비율이 안 구해졌죠. 근데 보면은 전체 인구의 변화가 없음에도 지금 부양 인구 비율과 노년 인구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소년 인구 비율은
증가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령화 지수는 분모가 증가하고 분자가 감소했으므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시기도 보면은 분모가 증가하고 분자는 변함없으므로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t 플러스 50년의 노령화 지수는 150보다 작겠죠. 따라서 노년 부양비는 180보다 크고 노령화 지수는 150보다 작으므로 t 플러스 50년의 노년 부양비가 당연히 노령화 지수보다 크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자, 유소년 인구는 t년이 가장 작고 지금 유소년 인구를 비교를 했으니까 자, 유소년 인구 비율은 계속 증가하니까 당연히 t년에 가장 작겠죠. 오케이. 그리고 t 플러스 30년에 가장 크다. 아니죠. 비시기에 증가하기 때문에 t 플러스 50년에 가장 크게 돼서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5번. 자, 부양인구에 대한 피부양인구의 비율은 물었는데 결국은 이것은 뭐죠? 우린 이거를 총부양비라 부르기로 했죠. 총부양비라 부르기로 했고 t 플러스 30년에 3배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게 300보다 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총부양비를 아직 안 구해줬으니까 봅시다. 총부양비는 부양인구 비율에 반대가 되겠죠. 따라서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t 플러스 30년에 300보다 크고 오케이. t 플러스 50년에도 300보다 크겠죠. 따라서 답은 3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문제 설계 자체를 사실 표를 다 채우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 9평 20번도 마찬가지로 사실 표를 채우지 않아도 문제 발문을 통해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를 읽고 그 다음에 추리를 해보는 것도 좋겠고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연습을 여러분들 시키려고 이거 결국 표를 다 채워야 문제를 풀 수 있게 내긴 했는데 항상 선지를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에는 이 예제를 아마 제가 그 정성 분석에 실어놨을 거예요. 그 연습했던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아무튼 간에 이제 7개 요소 중에 일부를 줬을 때 여러분들이 나머지의 증감을 판단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량적인 분석과 결합을 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런 선지도 한번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가 지금 3번 선지가 좀 특이하다고 저는 만들고 나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실제 값을 구하지 않아도 180보다 크다 그리고 150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이것이 노년 부양비가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꼭 실제 값을 구할 수 없더라도 증감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9평 20번 이렇게 어렵게 날 수 있으니까 항상 그 정성적인 분석에 대해서 당연히 똑같이는 안 나오겠죠. 그렇지만 정성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잘 연습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유분호를 이제 A, B, C로 가렸고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조건이 이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가 모두 나타난다. 이거 좀 특이하겠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특이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방정식으로 보통 이제 계층도표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A, B, C를 주고 비율관계 2개를 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면 되는지 좀 어려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걸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관을 통일시켜 줍니다. 제가 항상 비율관계와 수를 헷갈리면 안 되고 반드시 세계관 통일을 시켜줘야 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려 왔어요. 뭐 임금도표 문제에서도 말씀드렸고 뭐 부양비도표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이 강조를 했는데 결국에는 한마디로 지금 A와 B가 1대2, B와 C가 6대1인데 지금 A는 1, B는 2 즉 여기는 B가 2인 세계관이고 여기는 B가 6인 세계관이죠. 따라서 세계관을 통일시켜줄 때 두 개의 세계관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인자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관 통일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이어주는 인자가 좌변도 될 수 있고 우변도 될 수 있고 합이 될 수도 있고 차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말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B가 통일시켜줄 수 있는 인자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숫자 큰 쪽에 맞춰야 되니까 얘가 3대 6이 되면서 3대 6대 1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결국에는 자 A 대 플러스 B를 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것은 A 대 B를 줬다는 것과 같게 됩니다. 그럼 A는 2이기 때문에 B는 3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만약에 좌변과 우변이 공유하고 있는 인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렇게 고쳐주시는 게 가장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고쳐주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B가 공유가 인자가 됐죠. 따라서 얘는 2대 3대 5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1개 대 2개인데 좀 공유하고 있는 문자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을 나타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된다? 지금 위쪽 세계관은 B 더하기 C가 4인 세계관이죠.
근데 아래쪽 세계관은 B 더하기 C가 8인 세계관이야.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걸 2배 해주게 되면 실제 값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위쪽 세계관의 우변과 아래쪽 세계관의 합으로 세계관을 통일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자면 위쪽 세계관은 B 플러스 C가 4인 세계관, 아래쪽은 B 플러스 C가 8인 세계관이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걸 2, 8로 만들어주게 되면 실제 값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A가 2, B가 5, C가 3 이렇게 비율 관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A 대 B 플러스 C, B 대 A 플러스 C인데 이건 어떻게 여러분들 통일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쵸?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통일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인 세계관, 밑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인 세계관이니까 아래쪽을 2배 해주게 되면 통일이 된 거겠죠. 그러면은 3대 4대 3이 되겠죠. 그렇게 해주게 되면 위아래를 다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 또 봅시다. A 대 B 대 B 플러스 C가 있고 A 대 C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줄까요? 이거는 공통인자인 A로 통일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A가 2 대 8이 되면서 2 대 8 지금 C가 3이 되겠고 B가 5가 되겠죠. 그래서 2 대 5 대 3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A 더하기 B 대 A 더하기 C, A 더하기 C 대 B 더하기 C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건 되게 정형화된 유형입니다. 별표. 일단은 통일을 시켜줄 수 있는데 A 플러스 C로 통일시켜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A 더하기 B 대 A 더하기 C 대 B 더하기 C를 구할 수 있게 돼요. 그거는 17대 11대 12가 되죠. 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되게 정형화 되겠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할 수 있겠죠. 얘네 세 개 다 더하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번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절반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합이 40이죠. 그러니까 20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A 더하기 B를 빼면 C 값이 나오겠죠. 3이 되겠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A 더하기 C를 빼면 B 값이 나오겠죠. 9가 되겠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B 더하기 C를 빼면 A가 나오겠죠. 따라서 8대 9대 3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은 정형화된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는 걸 항상 익숙하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 A 대 B 더하기 C와 A 더하기 B 대 A 더하기 C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통일시켜 보겠어요? 저는 좌변 우변 더하면 지금 2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죠. 여기는 이게 24인 세계관이고 여기는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으니까 A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러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4가 6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계관을 통일시켜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거를 4배 해줘야 되겠죠? 4배를 해주면은 4대 16이 되겠고, 그럼 A가 4, B는 9, 13이 돼야 되니까 C는 7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패턴이죠? 얘는 이제 A 더하기 B로 통일시켜주면 되겠죠. 공통항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C가 실제로는 3이고, 그럼 A 더하기 C가 6이니까 3이고, 그럼 A 더하기 B는 4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A 대 A 플러스 B 플러스 C 대 A 더하기 B 대 B 더하기 C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이번에는 B 더하기 C로 통일시켜주고 싶지 않으세요? B 더하기 C가 여기 있고 여기서 빼면 B 더하기 C잖아요. 그래서 얘는 B 더하기 C가 1인 세계관, 얘는 2인 세계관이니까 2배 해주면 되겠죠. 8대 10으로 해주고, 그럼 A가 8, 그 다음에 B가 1, C가 1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율관계가 나왔을 때는 결국에는 이렇게 문제처럼 결국에는 두 개의 인자가 여러 개, 그 두 개 같은 인자로 여러 개의 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각각을 다 계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반드시 통일하는 방법을 빨리빨리 만들어 놔야 이걸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관 통일을 좀 익숙하게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같은 꼴로 생긴 방정식을 여러 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을 계산하는 것이 더 빠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을 빠르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게 되겠어요. 예를 보시면은 이거를 하나 풀고 해서 일일이 계산하면 굉장히 느리게 되는데 결국은 이거 푸는 방법은 A 더하기 B를 공통인자로 가지니까 결국에는 A 더하기 B 대 A 더하기 C 대 B 더하기 C 요거를 계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얘를 먼저 통일해 주게 되면은 지금 9니까 9로 통일해 주면 이렇게 되겠고
그럼 한마디로 9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19대 21대 10이 되겠고 15분의 9가 되겠죠. 15분의 16대 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방정식을 푸는 방법 말씀드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가지고 계산해 주는 거다. 자, 그러면은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지금 10이 되겠죠. 여기는 t 플러스 50년에는 지금 40에 50이니까 25가 되겠고, t 플러스 100년에는 20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또 구할 수가 있겠죠. 자, a 더하기 b가 9니까 c가 1이 되겠고, a 더하기 c가 9니까 b가 1이 되겠고, b 더하기 c는 8이 되겠죠. 그래서 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럼 8대 1대 1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25에서 6을 빼면은 19가 되니까 c가 6, a 더하기 c가 21이니까 b가 4, b 더하기 c가 10이니까 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5대 4대 6.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15니까 c가 5, a 더하기 c가 16이니까 b가 4, b 더하기 c가 9니까 1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1대 4대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조건을 통해서 노년인구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시기에서 부양인구 비율이 가장 많다고 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또 부양인구 비율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각각의 퍼센트를 찾아봅시다. 8대 1대 1이니까 80%, 10%, 10% 이렇게 되고, 얘는 지금 합이 얼마죠? 25죠? 그러니까 곱하기 4배 해주면 됩니다. 60대 16대 2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합이 20이죠? 5 곱해주면 됩니다. 55대 20대 2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구할 수 있는 게 부양인구 비율이겠죠. 부양인구 비율은 제일 많은 A가 되겠네요. 그래서 A가 부양인구 비율이 되겠다. 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가 다 나타나니까 7%보다 작은 7% 이상 14% 사이가 하나, 14%에서 20% 사이가 하나, 20% 이상이 하나가 되겠죠. 보게 되면은 만약에 B가 노년 인구라고 하면은 10% 얘가 고령화 사회, 얘가 고령 사회, 얘가 초고령 사회가 되겠죠.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B가 일단 노년 인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10, 16, 20. 근데 만약에 C를 만약에 노년 인구라고 잡으면 얘는 고령화 사회, 얘는 초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얘가 유소년 인구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모든 인구는 전체 인구가 모든 시기에 동일하니까 얘가 이제 그대로 인구를 따져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갑국은 t 플러스 50년의 초고령 사회이다. t 플러스 50년에는 16%니까 고령 사회입니다. 그 다음 노령화 지수는 t 플러스 100년이 가장 크다. 자, 그럼 노령화 지수를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노령화 지수를 계산해보면은 여기는 100이겠죠. 100. 여기는 24분의 16이 되겠고, 여기는 25분의 20이 되겠죠. 그래서 언제가 될까요? t년이 제일 크네. 얘는 다 100보다 작으니까 계산할 필요 없겠죠. t년이 가장 크다. 3번 부양인구의 비율은 t년이 가장 크고, 자, 부양인구의 비율을 보니까 그쵸, 80%로 t년이 가장 크고, 오케이. t 플러스 50년에 가장 작다. 아니죠? t 플러스 100년에 가장 작죠. 틀린 선지. 4번 t년에 비해 t 플러스 50년에 유소년 인구는 노년 인구와 달리 증가했다. 일단 유소년 인구가 증가했는지 봅시다. 자, 유소년 인구는 10에서 24가 되니까 증가했는데, 그 다음에 노년 인구 봅시다. 10에서 16으로 증가했어. 둘 다 증가했기 때문에 다를 리가 아닙니다. 둘 다 증가했습니다. 마지막 5번 t년에서 t 플러스 100년으로 갈수록 노년 부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자, 노년 부양비 구해봅시다. 자, 80분의 10, 60분의 16, 55분의 20. 여러분 요거 제가 항상 말했죠. 계산하기 전에 계산 안 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지 보라고. 지금 분모는 계속 감소하는데 분자가 증가해.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 증가하겠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좀 부양비 도표의 정성적 해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이 방정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세계관 통일로 어떻게 푸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게 빠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방정식을 달려들고 풀지 마시고, 얘가 지금 어떻게 세계관을 통일해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방식으로 세계를 빨리 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첫 번째 전개하시라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제 노령 부양비 지금 비교하는 문제, 그 노령화 지수 비교하는 문제에서도 계산 안 했죠. 그래서 항상 어떤 비율의 대소관계를 묻는 문제에서는
비율을 직접 수치로 계산하기에 앞서서 계산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문제는 좀 특이한 문제죠. 근데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정상적 분석에 대해서 살짝 꼬는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따져봅시다. 자, A국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년 전에는 고령 사회였으나 현재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자, 이 말은 노년 인구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이겠고, 현재는 20% 이상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부동과 좀 20% 이상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총부양비 역시 증가했지만 총부양비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총부양비 증가. 하지만 전체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총부양 비용 감소했으면 전체 인구가 감소했죠 지금. 오케이 됐고, 오케이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단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여기서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을 한번 찾아봅시다. 총부양비가 증가했으니까 부양 인구 비율이 감소했겠죠.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가 알 수 있겠죠. 분모가 감소하고 분자가 증가했으니까 노년 부양비는 증가했겠네요. 자, 갑. 노령화 지수가 증가했으므로 세대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노령화 지수 알 수 없죠. 자,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알 수 없음.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가 증가했으므로 이제 했으니까 노년 부양비 증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을은 맞는 말이 되겠고, 병은 지금 안 나와있죠. 자, 두 사람은 옳게 설명하였고 한 사람은 언급한 정보로는 알 수 없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갑이 되겠네요. 실제 A국은 기억에 도출한 결론과 반대로 나타났음을 다른 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노령화 지수가 감소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빈칸도 채울 수 있겠죠. 이 새로운 단서가 생겼으니까. 자, 노령화 지수가 감소. 자, 노년 인구 비율이 증가했는데 노령화 지수가 감소했다는 것을 통해서 유소년 인구 비율이 더 많이 증가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도 나오겠죠. 유소년 부양비는 분모가 지금 감소했고 분자가 증가했으니까 증가했겠죠. 그래서 실제 A국의 어떤 인구 변화를 이제 찾아낼 수 있겠고요. 자, 기억은 병이다. 아니죠? 갑이죠. 2번. 그러니까 병은 이제 모른 진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가에는 노인 인구가 증가했으므로 라고 했는데, 노인 인구를 보게 되면은 지금 노년 인구 비율이 증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노인 인구가 증가했다고 할 수 없죠. 지금 전체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건 알 수 없는 사실이 됩니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3번. 자, A국의 현재 노년 부양비는 25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수치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얘밖에 없어요. 지금 초고령 사회가 됐다는 거니까 얘밖에 없는데, 자, 따져봅시다. 자, 현재 노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어떻게 계산해요? 부양 인구분의 노년 인구. 뒤에 이제 비율 붙여줘도 똑같은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럼 지금 25보다 작다고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노년 인구 비율은 20%보다 큽니다. 20%보다 커요. 그러면은 부양 인구 비율이 아무리 커봤자 80%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값이 25보다는 클 수밖에 없어. 왜냐? 지금 얘 최소값을 지금 난 계산하려고 해. 최소값. 그래서 노년 인구 비율이 20%보다 큰데 아무리 작아도 20%보단 커야겠죠. 그 다음에 부양 인구 비율은 아무리 커도 80%보단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아무리 작아도 25보다는 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한번 다른 경우를 실제 값을 넣어봐도 25보다는 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게 잡아도 지금 제일 작게 잡은 거거든요. 부양 인구 비율 80%는 실제로 될 수 없잖아요. 80%보다 작겠죠. 그렇지만 최대로 80%라고 잡았을 때 그거보다 작고, 그 다음에 노년 인구 비율은 2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25보다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5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A국은 20년 전에 비해 부양 인구가 증가했다. 지금 부양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전체 인구가 감소했으니까 이건 확정적으로 부양 인구가 감소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둘 다 지금 부양 인구 비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이 다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했다고 말할 수 있겠고, 5번. 자, A국은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유소년 인구의 증가 비율보다 노년 인구의 증가 비율이 더 적다. 자, 그거는 결국은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유소년 인구의 증가 비율과 노년 인구의 증가 비율을 묻는 문제니까 얘는 당연히 노령화 지수를 봐야겠죠. 노령화 지수가 지금 감소했어. 노령화 지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누가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거야?
분모인 유소년 인구가 더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유소년 인구의 증가 비율보다 노년 인구의 증가 비율이 더 작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2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9평 20번에 나왔던 정석적 분석을 조금 더 추론 형태로 바꿔본 것이겠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이렇게 출제를 한 것이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단서를 줬으면은 지금 위에 지문에는 직접적인 숫자가 안 나왔으니까 이 노년 부양비가 25보다 작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초고령 사회라고 한 것 자체가 20% 이상이란, 노년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을 항상 준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 쓰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 이 정성적 분석은 9평 20번에서 예고한 것이기 때문에 잘 연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4번인데, 사실 이제 비율 뒤집기 문제는 사회보장 도표에서만 주로 나왔던 유형인데,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부양인구 도표에서도 안 나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지금 A지역과 전체의 경우에는 지수가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총 부양비는 100이라고 하는 것은 1분의 1이니까 부양인구의 비율이 50%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 지역이 2분의 3이니까 지금 부양인구 비율이 40%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가 2분의 3이 되니까 나머지 50%를 2대 3으로 나눠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경우에는 1대1로 나눠 가지는 거니까 나머지 60%를 1대1로 나눠 가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B지역의 노령화 지수를 줬어요. 60%니까 5대 3이겠죠. 그래서 얘를 5A와 3A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비율 뒤집기 문제에서는 이 A지역과 B지역의 인구의 비율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단서가 주어진 게 총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니까, 그래서 노령화 지수를 B지역의 노령화 지수를 줬으니까 지금 노년 인구 비율과 유소년 인구 비율 그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B지역이니까 B라 둡시다. 5B, 3B 이렇게 두고, 얘를 A라 둡시다. 그러면 A를 곱해주시다. 비례상수로. 그러면은 20A 더하기 5B를 한 게 30%가 되겠고, 그것이 지금 같은 값이겠죠? 지금 30A 더하기 3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10A는 2B가 되면서 B는 5A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25, 15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 그럼 얘는 실제 값이 20, 30이 되는 것이겠고, 얘는 그러면 45, 다음에 45가 되겠죠. 지금 실제 값을 다 더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얘의 실제 값도 얼마가 됩니까? 50. 얘의 실제 값은 지금 1.5배가 됐으니까 60이 되겠죠. 그럼 얘는 10이 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개의 비율이 다 나왔죠. 따라서 합이 지금 50이 되니까 실제 비율 퍼센테이지는 50%, 20%, 3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 인구는 여기는 100이 되겠고, 여기는 50이 되겠고, 여기는 15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값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기억은 B지역의 총부양비니까 20분의 80이죠. 기억은 400이 됩니다. 따라서 400이 되겠고, 이 190이라는 값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오답선지로 비율 뒤집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푸셨다고 한다면은 기억에 190이 나오게 돼서 그것을 낚으려고 낸 문제요. 그 다음 A지역 노년인구는 30이죠. B지역 노년인구 15와 같다. 아니겠죠. 3번 A지역의 유소년 부양비는 50분의 20이니까 40이 되겠죠. B지역의 40%이다. B지역은 250이죠. 20분의 50이니까 250, 40%가 될 수 없겠죠. 3번 A지역과 B지역 중 고령사회에 해당하는 지역의 수는 1개라고 했는데, 고령사회라는 것은 지금 14% 이상인지를 물어봤는데 지금 둘 다 30%죠. 그래서 둘 다 지금 초고령사회입니다. 따라서 0개가 됩니다. 0개. 마지막 5번 B지역 피부양 인구는, B지역 피부양 인구는 이거 더해줘야겠죠. 40이 되겠고, A지역 피부양 인구 50이죠. 80%이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사실 이 방정식 세우는 거를 조금 겁나하실 수도 있는데 A와 B의 결국에는 실제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서 푸시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 풀이가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여러 번 영상을 좀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그걸 잘 습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불량비도표 문제 6문항에 대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